Sous le ciel de Paris s'envole une chanson. Elle est née d'aujourd'hui dans le cœur d'un garçon. Sous le ciel de Paris marchent des amoureux. 노후를 위한 작은 집. 프랑스 사람들의 노년 설계에서 그것은 가장 우선으로 꼽힌다. 정년퇴직을 앞둔 한 파리장 부부는 노르만디 지방의 농가 한 채를 구입했다. Je laisse ouvert pour Yvonne. Non. 비어있던 집안은 썰렁하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비로소 혼기가 돌기 시작한다. 정년퇴직을 앞둔 이들 노부부는 몹시 낡은 집을 사서 주말마다 조금씩 손을 봐왔다. Je coupe l'extrémité, voilà. Mais là-bas, c'est fini. Ah bon? 공기 좋은 시골에 별장이 한 채 있고 부부가 함께 노후를 맞는다는 것은 프랑스에서도 썩 괜찮은 인생으로 친다.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전원주택을 제2의 집이라 부른다. 2년 후 남편이 65세로 정년퇴직을 하면 이곳 제2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또한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 많아질 시간에 대해 자주 얘기한다. 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의 시간을 그들은 멋지게 연소시키고 싶은 것이다. 주어진 시간은 어차피 사라진다. 시간을 황홀하게 소멸시키는 것이 그들에겐 최상의 행복이다. 네, 제2의 집은 언제부터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Eh bien, nous avons, Yvonne et moi, acheté cette maison. 이번노와 parce que nous 나는 pensions quand même 왜 이 집을 aux 샀냐면 années futures. 미래에 대해서 Donc, 생각했기 il y a 때문이죠. 64, 그래서 64년에 이 집을 샀죠. 그러니까 지금이 91년이니까요. 약 25년 정도 됐죠. 정년이라는 것도 정년의 날은 내게 아주 가까이 있죠. 1992년 내년인데 아주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번노와 나를 위해서 일종의 휴식처인 셈이죠. 덜 시달리고 덜 흔들리고 덜 스트레스 받는 삶을 위한 집이지요. 내년에 정년퇴직하시게 되는데요. 정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écrire
avant bâtir, 글 bâtir en 쓰고 tout 집안 손질을 temps. 하죠. Vous m'avez vu 이미 bricoler. 보신 것처럼요. Yvonne a bricolé 이번호도 son 역시 papier, 집안 bricole, 수리를 나름대로 하죠. écrire, 그리고 섞기, 외출도 하고 가르치고 요리도 하죠. cuisiner, 읽고 연구하고요. étudier, 그리고 서로 돌봐주기를 et 하죠. puis, ben, 나이를 먹어가면서 mutuellement. 신체가 점점 더 불편해질 테니까요. Parce qu'avec l'âge, 늙음도 ben, 다가오고요. les infirmités 늙어가는 준비도 해야죠. seront 예, je vais 다행히도 pas accentuées. 젊은이들이 있었죠. 그 젊은 La vieillesse, 세대와 ben, 그 ça se 젊음이 prépare aussi. 세상을 Il faut 새롭게 préparer 해줄 à 거예요. vieillir. 그리고 우리는 Et 모든 heureusement, 세계의 젊은 la jeunesse 세대를 du monde 또 qui va renouveler le 믿습니다. monde. Et par conséquent, 남편이 정년퇴직을 아무래도 하시게 되면은 그 허전한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걸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en étant à côté de lui. 돌봐주면서도 그의 옆에 있어줌으로써 그를 돕는 것입니다. 요리도 해주고 그의 옷들을 다려주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옆에 항상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 청년층을 제1세대, 장년층은 제2세대, 그리고 노년층은 제3세대. 제3세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이 나라 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또한 언젠가 제3세대가 된다. c'était un 노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노인 인구는 프랑스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세대는 개념이 모호하죠.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지 60세에서 80세 사이는 아주 다르거든요. 60세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퇴직한 상태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든 종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신사분과 같은 의견이에요. 제3세대를 위해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맞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회합단체, 클럽 등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아시아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듯이 가족 중에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뿐만 아니라 스포츠 면에서도 여러 가지 스포츠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사니까요. 일반적으로 아직도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정년을 맞습니다. 어쩌다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년 퇴직 후에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onc il y a des tas de possibilités au niveau des cardinaux. 정년퇴직은 곧 해방의 시간이다. 직장 생활에서 억압된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하는 대탕퇴 시간. 우리로서는 선뜻 납득기 어려운 대단히 획기적인 발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프랑스인의 노년관이다.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꼽는 나라. 이 나라에서 해방의 시간을 맞이한 노년층들은 과연 어떻게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취재팀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파리 제11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노년 프로그램이었다. 한 달에 2번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인기 있는 행사라고 했다. 깔끔하게 멋을 낸 단골 관객들이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었다. 이 행사의 제목은 스펙타클, 멋진 구경거리라는 뜻이다. 분장실에서는 인류관광클럽의 늘씬한 무희들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캉캉은 관객들이 가장 열광하는 순서다.
중년의 샹송 가수는 추억의 명곡을 들려줄 것이었다. 캉캉과 샹송, 빠르잔 노년들의 입맛에 꼭 맞는 것들이다. 지금의 노년층이 젊었던 시절엔 파리 시내 모든 술집에서는 다들 캉캉을 추었다. 지금은 관광클럽에나 가야 볼 수 있는 향수 어린 춤이다. 이 차 대전 직후 폐허 속에서 당시의 청춘들이 열광했던 노래라고 한다. 무대 위의 풍경은 결코 고상하지도 우아하지도 않다. 오히려 선정적이다. 그러나 거리낌 없이 즐긴다. 유행 지난 멜로는 관객에게 향수를 줄 것이고 무용수들의 박력 있는 몸짓은 젊음을 줄 것이었다. 입장료는 무료. 출연자들의 탤런트는 노인복지과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노년복지 예산 중 일부는 이처럼 즐거움을 주는 데 쓰인다. 프랑스에서 노년의 여유 있는 생활은 연금 제도의 확립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노인 연금 저축에 가입한다. 또한 정부는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 제3세대의 독립을 위해 노년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국민 각자의 노후 준비를 젊어서부터 시작하도록 갖가지 정책적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가장 오래된 고령화 사회입니다. 프랑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인 정책의 특성과 전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날 프랑스 인구 구조의 특색은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약 18%의 인구가 현재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인구가 75만 명 정도이고, 그리고 이런 인구 분포가 계속된다면 2000년에는 100만 명의 85세 이상 고령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그들이 자립성을 잃게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상태에 이른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은 노인들에게 그들의 노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심리적인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도 역시 모두 늙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60세 전후의 젊은 퇴직자인 제3세대와 제4세대를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정도니까요. 60세에서 80세의 퇴직자는 아직도 원기왕성해서 사회에서나 조직, 협회 등에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80세가 지나서야 독립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 젊은이들은 그들 역시 어느 날인가는 노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한 과정이며 어쨌든 겪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그들이 젊어서 일할 때 연금을 내서 그들의 선배들의 연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 체계는 재분배를 계속하는데, 즉 그들이 내는 연금은 우선은 그들의 선배들의 연금이 되며 그들이 퇴직하게 되면 그들이 낸 것을 되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의 수준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월 6,000프랑 정도입니다. 물론 이보다 못한 연금 생활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에서 최저연금 제도를 마련해서 도와주고 있고,
물론 또 그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활동 가능한 생산 인구와 그렇지 못한 인구 사이의 이런 연대 체계, 즉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은퇴하시게 되는데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노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워낙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정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듯이 정년퇴직은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자들도 퇴직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정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를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젊어서 하지 못했던 스포츠클럽 활동, 여행 등도 좋지만 저는 퇴직자들이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의 중단은 삶의 여정에서 아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정년이 점점 58세, 60세로 되면서 봉급 생활을 끝내고 나면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것으로 사람을 더 빨리 늙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경험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젊은 퇴직자의 활동은 세대 간의 관계에도 좋습니다. 연금 정책은 제3세대를 경제적 문제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래서 정년퇴직 이후의 시간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자신의 본질을 새롭게 추구하는 자유의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 자유의 시간은 지역사회 속에서 가치 있게 창조된다. 취재팀이 찾아본 파리 외곽 생피니오 한 퇴직자 클럽은 바로 그러한 프랑스 제3세대의 노년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는 아랍계와 아프리카 이주민이 많다. 부모들은 불어가 정확하지 않다. 그 자녀들에게 파리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인 외국인 어린이들은 이렇게 해서 파리식 표준말 불어를 배우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얻는다. 근데 이렇게 손주, 손녀 같은 아이들을 직접 상대해서 공부 가르치시는데 어디 기분이 어떠세요?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노인들로서도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콘테스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게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만족을 주죠. 무기력하게 보내지도 않고 이 나이에도 유용한 존재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제게는요. 주로 외식을 하는 노년들을 위해 구청에서 지정한 식당이다. 생피니오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할 경우 노인들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 가격은 구청의 노인복지 예산에서 충당된다. 구청 식당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에게도 개방돼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거리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노년 정책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생피니오 노인 모임의 이름은 자유시간 클럽. 자유시간 클럽이라니 대학가의 카페를 연상케 하는 젊은 이름이다. 생피니오구의 옛 국민학교의 빈 건물 또한 구청에서 자유시간 클럽 회원들의 활동을 위해 개방했다. 그곳에서 노인들은 불어 교사에서 이제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노래와 연극 연습을 통해 새롭게 채워간다. 집에서 맹연습을 했다는 모노드라마 공연. 잘하거나 못하거나
진지하다. 한때 오페라좌의 명가수를 꿈꾸었다는 할머니는 이제 이곳에서 프리마돈나가 된다. 그들은 이렇게 시간을 잊는다고 했다. 그 속에서 또한 고독까지 잊을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전방의 참호 속에서 연극배우 출신의 전우로부터 귀동냥을 한 적이 있다는 할아버지가 연출을 맡았다. 여기서는 무엇을 해도 좋다. 자신이 즐겁기만 하다면. 지금까지 저는 연극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 친구와 함께 소규모의 극단을 만들었고 여기엔 우리의 리더인 연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의 연극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아주 행복합니다. 이 작은 연극이 그 관객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역시 이 연극을 즐깁니다. 아니요,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는 연극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철없는 애들처럼 미친 듯이 즐거워하지요. 이 일이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막아줘요. 파리 제7대학은 학구파 노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때마침 걸프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반전 시위가 있었고 교문 앞에서 전단을 나누어주는 평화주의자 중에는 할아버지 학생도 눈에 띄었다. 배움은 인간을 젊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파리 개방대학의 설립 동기다. 개방대학은 그 이름처럼 모든 세대의 평생 교육을 위해 개방돼 있다. XVIe siècle, si vous voulez, au XIXe siècle, parce que Champfleury, justement, a été de ceux qui ont contribué 서양 예술사 강좌. 교수의 강의는 역사와 철학과 미학의 전문 용어가 마구 섞여 난해하다. Et je ne sais pas si là on va pouvoir voir nos diapositives, mais même dans un tableau comme celui-ci, dans ce fameux enterrement à Ornans, n'est-ce pas?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실 분위기는 흡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처럼 진지하다. Eh bien, déjà, nous savons que Champfleury, qui rencontre le tableau qui est une espèce d'hommage justement à ce mécène et qui montre Courbet comme lui faire connaître. 프랑스의 노년 복지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년층 각각의 개성적인 욕구를 채워준다는 점이다. aussi passionnante, si j'ose dire, que le Courbet réaliste, et que 1848 à 1852-55, si vous voulez. 인생이란 빈 자루와 같아서 무엇으로든 꽉 채워지지 않으면 당당히 설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노년들. 자신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없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른다. 늙어간다는 불행감에 빠지기보다는 실존에 충실하다. 저는 이제 훨씬 조용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전에는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 교육을 받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현재는 정년 퇴직 상태지만 그래도 이런 공부를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한까지는요. 저로서는 제3세대가 인생에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짧은 삶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가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볼 기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깊이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을 짧은 시간 내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교회, 역사적 건축물, 즉 그들이 항상 감탄과 숭배의 감정을 가지고 대했던 예술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은퇴자에게 이와 같은 개방대학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바로 그것이 젊어서 대학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퇴직 후 그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업 활동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자극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며 그래서 그들의 고독한 시간을 메우게 됩니다. 저희 7대학이 시도하는 것은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만남과 정보 교환 등을 하고 고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지위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외국어 공부, 역사, 문학 강의를 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과 신경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더 멋지게 늙게 하며 많은 병을 예방해 줍니다. 프랑스 정부는 노년 복지 정책의 하나로 노인들을 향해 전파를 보낸다. 국영방송인 라디오 프랑스 안에는 노인 전용 방송국이 있다. 50명의 제작 및 기술진이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직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젊다. 그들 파리의 젊은 멋쟁이들이 노인 전용 방송이라는 특수 분야를 자신의 직업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디오 블루, 노인 전용 방송의 개성 있는 이름이다. 마침 원예 전문가가 출연 중이었다. 취미 교실 시간. 하루 8시간을 전부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반드시 생방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방송 중에 노인 청취자들과 끊임없이 전화 연결을 하기 때문이다. 방송 내용에 따라 전화 상담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화초 가꾸기에서부터 건강, 요리, 부부관계, 친구관계 등의 신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네,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이와 같은 전문 방송센터 이름을 특별히 라디오 블루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라디오 방송국 이름을 정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이름이 정해졌죠. 저도 정확하게 왜 블루, 푸른색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이름을 기피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방송국은 라디오, 새로운 삶 혹은 진홍빛 라디오라 부를 수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 이 방송국은 마치 퇴직자들의 집단 수용소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푸른색은 하늘, 공간, 바다 등의 색이니까 행복한 시간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그 라디오 방송은 언제부터 했으며 또 프로그램의 편성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방송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달이 10주년이었으니까요.
처음 설립 시에는 아주 작은 라디오 방송, 그저 실험 삼아 시작된 라디오였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시간씩만 방송이 나갔습니다. 라디오 블루는 50세부터 청취자를 갖고 있어요. 아주 넓은 연령대의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퇴직자, 또 아주 노령자가 있어요. 불란서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인구의 노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방송, 라디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기꺼이 이 방송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디오 블루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애정어린 톤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국 직원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방송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오늘날 세계에 뿌리 박힌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추억에 젖게도 하고 오늘날 삶에 참여하게도 하며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해줘야 합니다. 법 관계에 대한 충고도 해야 하며 그들에게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즐겁게도 해줘야 합니다. 불어에서 정년퇴직이란 말은 말 뜻대로 하자면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변화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달라져 갑니다. 그들이 퇴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에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독신 노인. 프랑스에서 그들의 숫자 또한 매년 10,000명씩 증가 중이다. 개인주의자의 천국인 이 나라에서 독신 노인이 자식과 함께 사는 일은 거의 없다. 앙뚜아느 씨는 올해 65세. 5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줄곧 혼자 살아온 그에게 사람끼리의 위안은 전혀 없다. 화장실 문에 붙여놓은 여배우의 그림 한 폭이 그에게는 다소간의 위안이 되는 것인지.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친구도 사귀지 않는다고 했다. 얘기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람을 만나 정을 붙이고 때로 상처 입고 그런 등등의 과정이 두렵다고도 했다. 앙뚜아느 씨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노여움을 품고 있었다. 손자들과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서. 아무도 앙뚜아느 씨를 밖으로 불러내지 않는다. 이 나라의 풍성한 노년 정책 또한 그를 끌어내지 못한다. 고독에 지친 프랑스 노인들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고독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극도의 허무감은 그 어느 누구도 달래주지 못한다고. 프랑스는 이미 10년 전에 노년 인구 1,000만을 넘어섰다. 그와 함께 노년 생활을 위한 정보 또한 다양해졌다. 우리들의 시간,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노년 잡지다. 110만의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년층이 가장 많이 사보는 이 잡지는 극도로 심각해진 고독의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이 잡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노인과 사회의 다양한 접촉을 위한 매개체 역할이라고 한다. 스스로 노년의 벽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노인들에게 우선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잡지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애정의 교류에 관한 기사다. 네, 어느 프랑스인은 은퇴는 곧 자기를 구속한 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편집장께서 생각하시는 노년의 개념은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정년은 마치 삶의 마지막 단계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정년 퇴직자는 발언권이 없었죠. 일에 의해서 사람이 인식되는 사회에서 일의 상실은 사람을 고립시켰습니다. 퇴직자는 주변으로 밀려나버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같은 잡지와 다른 여러 가지 덕택에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정년퇴직은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 새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위한 시간, 읽고 여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실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을 하는 시간이죠. 그것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출구이며 스스로를 위해 사고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가기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년을 이제 개인의 개화, 자기 실현의 시기, 타인과 함께하는 성숙의 시기로 봅니다. 그것은 결코 삶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년퇴직과 함께 주어진 새로운 시간, 그것은 생의 선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내면 속에서 끊임없는 반성과 함께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자콥 씨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적응을 잘한다. 73세의 나이로 컴퓨터를 자신의 생활 속에 선뜻 끌어들이는 순발력도 있다. 회상컨대 젊은 날은 늘 당당하고 성실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나치와 싸웠던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해 수치심도 후회도 없는 것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별다른 좌절감 없이 유쾌하고 건강하게 살아왔다. 연금 혜택으로 궁핍이 없는 편안한 생활. 영국의 퇴직자 클럽과 교본을 맺으면서 외국 여행을 즐겼고 자신의 인생에 철학적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문득문득 정체 모를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고 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의 아내도 똑같은 증상이었다. 부부가 상대방을 전혀 도울 수가 없었다. 서로 원망하며 자주 다투었다. 생애 최대 위기였다. 한참이 지난 후 그들은 병의 정체를 알아냈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이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고독.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프랑스의 연금 제도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그들 부부는 결론을 내렸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
사랑을 다 퍼주어야 한다. 질베르트 여사는 동화극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연출을 맡고 부부는 동화극을 통해 아이들 세계와 만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3년 전의 일이다. 이 유치원 190명 어린이들은 매주 2번씩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유치원 교사들은 3년 전 자콥시 부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Alors, Yashi Babi, Baba Bulga. Allez, on y va. Yashi Babi, Baba Bulga. On y va. Yashi Babi, Baba Bulga. Yashi Babi, Baba Bulga. Yashi Babi, Baba Bulga. Yashi Baba. 조부모 세대와는 거의 단절된 채 맞벌이 부모와 사는 아이들. 노인들은 바로 그 빈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마음도 채운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따뜻이 채워지는 노년의 썰렁한 마음. Mais voilà, le papa dit. On va plus vite. 그것은 완벽에 가까운 교류일 것이다. 막힘없이 순수한 인간관계. 어제를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을 살아갈 어린이. 그렇다. 동화 교실은 과거와 미래가 완벽한 조화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성숙한 인간만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다. 이 시간도 정말 즐겁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친손자들 혹은 손자뻘 되는 아이들의 삶과 섞여서 지내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손자들이 종종 상대적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의 친손자들인 것처럼요.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도 아주 성공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마치 우리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인 양 입 맞춰주기도 하며 때로는 파피, 마미라고 부르거나 자주 우리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현재 모든 프랑스의 학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충분하지 못하지요.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릇을 감히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사람은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동화는 문자를 하나하나 외워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주 행복해요. 우리는 공동의 일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머물러 있다면 생활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 헤어졌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일에 참여하고 다투더라도 같은 클럽 일에 대해서 다투고 우리는 서로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아주 멋지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들 둘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죠. 손에 손을 잡고요. 질베르트가 말한 것이다 별로 덧붙일 건 없습니다. 단지 이런 식의 삶을 모든 사람이 즐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삶의 공허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고 낙담해서 지내게 되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특히 우리를 아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인에겐 무조건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솟구친다. 그러나 상대가 없다. 질베르트 여사는 바로 그 상대를 찾아낸 것이다. 노인과 아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다. 무언가 만들어내고 싶은 충동으로 늘 좀이 쑤시는 아이들. 그들에게 노인이 망치질을 가르칩니다. 고여있던 애정을 마음껏 쏟는다.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신진대사다. 이미 거기에 고독은 없다. 5살 난 미셸은 훗날 할아버지에게 배운 망치질 솜씨로 문짝을 고치고 걸상도 짜내지 않겠는가.